그 5분 뒤 시작할게요. 트럼프의 선거 홍보 영상인데 그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그의 모토처럼 그의 정신이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을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이 표정이 다소 좋지 않은 그런 표정입니다. 그에게는 웃고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그런 본성은 그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제일 많이 사용한 그의 말을 보면 딜이란 단어요. 그가 과연 어떤 딜들을 만들어 갈지,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란이 미국 무인 드론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제 격추가 됐고, 이제 트럼프의 반응이 감히 미국의 뭐 유인 정찰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전략 무기를 이란이 일단 공격을 해서 일단 격파를 했어요.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도 트럼프 지시에 따라 이란 공습을 일단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습 개시 10분 전에 트럼프가 그 공격을 멈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명분은 이제 뭐냐면 150명 정도가 그 공습을 통해 사망을 한다고 하면 뭐 이걸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제스처를 그는 취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겠다. 거기서도 이제 딜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란은 분명히 이란 영역 내 어떤 정찰 활동을 하는 드론이었다. 그래서 자위 차원에서 수비대가 드론을 격출했다라는 이야기고, 미국 쪽 입장은 이거는 영공이다. 공해상이었고, 공해상에서 어떤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어떤 정보 수집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이란은 요건을 유엔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 낼지 좀 일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고요. 일단은 요 관련 트윗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란과 테러블 딜, 아주 형편없는 거래를 했어. 그리고 1,500달러도 줬고 추가로 현찰로 18억 달러도 줬대. 이란은 지금 큰 어떤 트러블에 있고, 그는 그것을 방치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란은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란은 오히려 우리 쪽에 화살을 총구를 겨루고 있어. 뭐 그런 의미고요. 이거 이제 뭐 unmanned 드론,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을 이란이 격추를 했는데, 그것도 in international water,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격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뭐 다른 시각에서 지난밤에 보복 공격을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 공격 전에 이제 제너럴이라고 얘기하네요. 장군한테 물었던 how many will die,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을까. 그러니까 그 장군이 한 150명 정도 사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는 그 공습 바로 전에 10 minutes before 그 공습을 중단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서두르지 않고 우리 군대를 재정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어떤 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난밤에 제재가 일부 추가가 됐고, 이란은 can never have nuclear weapon,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 그거를 미국이건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건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가 아직도 어떤 러시아 공모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탄핵에 대한 주장, 상당히 고권에 대해서 이미 그 신경질적으로 많이 변한 상태고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 이 얘기 할 때마다 흥분 상태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와 내 동료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뉴욕 타임즈가 생산을 해내고 있다. 이거 뭐 예기치 않은 분노의 표시고, 수년 동안 이러한 부패 언론에 대한 내가 그 이러한 부패 언론과의 어떤 증오에 대한 일종의 증오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콜루전스 혹스, 그 러시아 공모설에 대한 음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근본을 흔드는 그 러시아 공모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가 그 뮬러 특검이 지명됐다고 했을 때 대통령 된 지 얼마 후일 거예요. 그는 바로 그의 참모에게, 측근들에게 나는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의혹의 어떤 부분들은 그가 밝혀지기를 좀 두려워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공격을 하지만 그 반드시 그 전혀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무튼 어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러시아 공모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가 최근에는 또 그의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한 10% 정도 낮게 나왔거든요. 그가 그 슬리피 조라고 놀리는 조 바이런과도 여론조사 결과 10% 정도가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조급함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분노라든가 아니면 초조함, 이런 것들을 그의 심경에서 읽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이제 그 내년 중반까지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총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으로 미국 증시를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증시 상승 후에 이제 그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지지자들을 좀 더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인데, 요거는 그 지지층과도 다소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가적인 옵션 카드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웠는데, 최근에는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의 지지층들도 어떤 그 멕시코라든가 중국의 어떤 관세 부과로 상당히 그 자동차 업계 부품 이런 것들의 이제 수입 물가가 상당히 올라갔고, 당연히 그들의 종사하는 그 자동차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악영향이 지금 예측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내서 뭐 무역 전쟁을 종식을 좀 촉구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혹시 대선 전에 해결을 해야 그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그 투자자들, 월가라든가 이런 쪽에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대신에 그 시기가 당장은 이거를 미중 간의 무역 타결을 카드로 내세우기에는 좀 또 시기상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적당한 타협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주요 공적이 뭐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최저다, 수세기 안에 늘 하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S&P open at record high, 그는 차트로 미국 다우나 나스닥 S&P 500 차트로 그는 유권자의 어떤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 유권자의 대부분이 그는 그 투자자이고, 또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거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안정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수시로 그 주식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책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할 시기를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도 그가 당선한 이후에 주식이 50% 올랐고 9조 2천억 달러라고 하네요. 9조 2천억 달러의 이득을 봤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500명의 어떤 500만짜리네요. 500만짜리 새로운 일자리가 양산이 됐고, 여기서 이제 그의 모습은 There would have been a market crash. 만약에 다른 쪽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시장은 붕괴됐을 거야. 이거는 반협박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자기가 떨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아마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의 협박성 투입 같습니다.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지속적으로 그는 출정식을 했죠. 재선 가도를 위해서. 이건 또 그거예요. 뮬러 보고서 민주당. 그다음에 가끔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크루키 힐러리가 이제 그 이메일을 의회에서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 그 이메일을 아무 제재 없이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한 수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위법 아니냐? 왜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느냐? 그거는 그에 대한 그 러시아 공모설 등의 혐의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받으면 그가 이길 때까지, 상대방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그는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33,000개네요. 33,000개의 이메일을 힐러리가 삭제를 했다. 이거는 위법이고, 자꾸 자기를 공모설 등등에서 위협을 하면 그는 힐러리를 고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대선 출마설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일에 대한 건데요. 여기 이제 새로운 인물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예요. 이제 월가 출신이고, 뭐 이쪽에 아마 연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족보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22 총재예요, 마리오 드라기가. 근데 이제 유로의 이제 그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보통 그 유로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지고, 특히 유로가 약해지면 원하지 않게 달러가 강달러가 되고, 또 그러한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위안화 환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은 어떤 관세의 어떤 상세 효과로 환율을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똑같은 효과가 만약에 유로에서 금리를 인한다고 하면 유로화가 약세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럽 쪽에 부과된 관세가 어떤 환율 효과로 상계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드라기 총재를 비난을 한 것이고요. 그의 어떤 그 환율에 대한 그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건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 자산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시진핑과 대화를 했다. 그리고 계속 확대 회의를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 때 확대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떤 협상단이 그 전에 만나서 어떤 그 대화를 시작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 뉴욕 증시, 특히 S&P 500이 최고점을 덩신을 했죠. 그의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카드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카드를 쉽게 쓰면 나중에 뉴욕 증시가 꺾이고 바닥에서 거의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중국 카드를 반드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시기가 자꾸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그래서 좀 그 기본 어떤 기대감으로 좀 시장을 지지를 하고, 그가 필요할 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카드에 가까운 현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